안녕하세요, 축수점이다. 우리 팀에 새로운 선수 이적설이 떴는데 찾아보기에는 현생이 바쁘고 하이라이트만 시청하고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알기 힘들다고 느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축수저 스카우팅, 일명 스카우팅 리포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뉴캐슬과 맨유에 관심을 받는 베냐민 세슈코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수의 풀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 제가 지금까지 봤던 선수의 모습과 함께 소파스코어, 트랜스퍼마크트, 품목 등의 정보를 총집합하여 말씀드리는 주관적인 컨텐츠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프로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름 베냐민 세슈코, 2003년 5월 31일생이고 신체 조건은 195cm에 86kg으로 아주 건장한 체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적은 슬로베니아에 오른발을 주발로 쓰는 센터 포워드입니다. 슈팅에 대한 장점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세슈코의 경기를 보며 가장 크게 느꼈던 점 중 하나, 바로 미친 빠따 능력입니다. 제가 근래 본 공격수 중 가장 슈팅 파워가 강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주로 오른발을 선호하는 선수라서 대부분의 슈팅을 오른발로 가져가는 선수고 왼발 슈팅을 적절히 사용하기는 하지만 양발은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른발이 5라면 왼발은 3.5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뒤에서도 많이 언급하겠지만 이 선수 공중에 떠있는 볼을 발로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슈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흔히 발리슛, 바이시클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점으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볼이 떠 있을 때 천부적인 감각이 발휘되는 것 같은데 공격수다운 감각이 있는 선수라 볼이 어디에 있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건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를 들어 터닝슛 같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입니다. 단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즌 세슈코의 슈팅, 득점과 관련된 기록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슈코는 리그 33경기에서 13골을 터뜨렸고 시즌으로 범위를 넓히면 21골을 터뜨린 준수한 스탯을 가진 공격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기록이 바로 기대득점과 빅찬스미스 기록인데 리그 기대득점은 9.89골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13골을 터뜨렸고 이는 기대득점보다 3골 이상을 더 넣은 셈이 되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이 바로 빅찬스미스 10회입니다. 빅찬스미스가 10개나 되는데 기대득점이 실제 득점보다 낮다?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빅찬스미스가 잦은 대표적인 선수 2명을 찾아봤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가르나초와 리버풀의 누네스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두 선수 모두 리그 기록이며 가르나초는 6골을 터뜨리면서 기대득점 7.33을, 누네스는 5골을 기록하면서 기대득점 5.72를 기록했죠. 가르나초는 세슈코보다 빅찬스미스가 많고 누네스는 조금 적습니다. 물론 플레이 타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스탯적인 면에서 세슈코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슈코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상하리만큼 실제 득점이 기대 득점보다 높습니다. 이를 세슈코의 플레이 스타일과 연관지어 말해보면 세슈코는 기대 득점이 낮은 곳에서 다소 많은 슈팅 시도를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슈팅 맵에서도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 치고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이 비정상적으로 많죠. 그리고 슈팅에 강점이 있는 선수이니 중거리 슈팅에 자신감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세슈코의 풀경기를 보면 박스 바깥에서 시도하는 슈팅이 잦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슈팅 빠따가 좋은 편이고 자기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시도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슈팅 통계에서의 함정을 만들어낸 것이겠죠. 실제 경기를 보면 세슈코는 자신이 볼을 잡고 있을 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다소 급하게 슈팅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대1 찬스에서도 어이없는 마무리가 꽤 있는 편인데 이는 더 이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선수 슈팅 빠따는 좋지만 슈팅이 정교한 선수는 아닙니다. 제가 슈팅 빠따로 축구하면서 정교하게 슈팅을 때리는 선수 하면 제일 먼저 레스터의 제이미 바디가 떠오르는데 실제로 바디는 1대1 찬스에서 일명 맞대슛을 자주 시도했죠. 이 선수도 1대1 찬스에서 파워 넘치는 슈팅을 꽤 시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슈팅 자세 자체가 큰 편이고 슈팅하기 1, 2초 전 자세를 보면 아, 세슈코 슈팅 하겠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아주 감각적인 슈팅을 시도할 때 골키퍼 정면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슈팅이 좀 있습니다. 세슈코를 보면 개인적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위에 있나 싶은 경우가 자주 보이는데 1대1 찬스나 좁은 공간에서 슈팅을 할 때 자세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만약 맨유나 뉴캐슬이 세슈코를 영입하면서 공격수의 결정력을 기대한다? 그러면 현재 세슈코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장점을 이야기해보죠. 세슈코의 거의 최대 장점이자
슈팅 빠따와도 이어지는 장점인데 이 선수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 즉 하드웨어가 미쳤습니다. 일단 키가 195cm에 86kg인데도 불구하고 최고 속력 36km를 찍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긴 다리를 활용해서 성큼성큼 달려나가는 모습은 상대 수비수가 좀 공포스럽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또한 점프를 정말 높이 뛰는 선수인데 높이 뛰다 보니 채공 시간도 엄청나게 긴 선수죠. 자기가 어떤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선수이고 그 신체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냥 하드웨어가 미친 선수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그닥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일단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간이 좁아지면 시야도 따라서 좁아지는 전형적인 땅만 봐 축구가 나오는 선수고요. 땅만 봐 축구가 나오니 먼 거리에서도 슈팅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면서 어려운 슈팅을 자주 시도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나오는 것이겠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신기한 것이 공중에 볼이 떴고 그걸 머리로 처리하긴 애매하고 발로 처리해야만 할 때 바로 연계 소문이 됩니다. 공중에 볼만 뜨면 연계를 잘하게 돼요. 이건 그냥 제가 그동안 선수를 봐오면서 느낀 건데 세슈코한테는 볼이 공중에 떴을 때 느끼는 천부적인 감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패스입니다. 패스에 대한 기록부터 보면 지난 시즌 리그 5도움, 시즌으로 보면 6도움을 기록했고 경기당 키패스는 0.6개, 아주 무난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다소 낮은 편인데 68%죠? 이는 이어지는 내용에 덧붙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슈코가 연계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가를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연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인가를 묻는다면 그건 예라고 대답할 것이고요.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선수 연계로 이어질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연계에 필요한 움직임은 꽤 잘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가 받으러 나와야 할 상황에 수비수와 순간적으로 멀어지면서 탁 받으러 나와주는 움직임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에 돌려놓는 패스 같은 부분은 될 때가 있고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오는 움직임을 보고 아, 세슈코 연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연계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절대 아니라고 봤습니다. 연계 시도가 많은 선수일 뿐. 68%의 패스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만큼 패스 실력은 그냥 무난한 정도입니다. 오른발 왼발 패스 괜찮게 하는 정도? 적어도 기초적인 실수를 범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연계 시도가 많은 선수이고 움직임이 좋아 자신에게 볼이 많이 연결되기도 해서 패스가 끊기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 패스가 좋지 못한 선수는 아닙니다. 피지컬이 좋아 등딱 아주 괜찮고 잘하는 편이지만 톱에서 고립되어 있을 때 볼이 딱 자기에게 연결된다면 버티고 버티면서 이선이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선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속도로 밀고 나가면서 혼자 해결해버리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 왕성한 활동량입니다. 나오는 히트맵을 보면 우리 박스 지역 부근을 제외한 운동장 전 지역에 노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죠. 또한 빨간색 점도 골고루 잘 퍼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적어도 세슈코는 전방에 머무르는 자원이 아닌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고 필요에 따라 측면으로 빠지면서 스위칭도 가져갈 수 있는 폭넓게 움직이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압박을 진행할 때 스탠스 또한 훌륭한데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편이고 필요할 경우 자신의 피지컬을 활용한 수비 가담 또한 적극적입니다. 열심히 안 뛴다고 욕먹을 선수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상 이력을 살펴보면 깨끗한 편입니다. 21-22 시즌 근섬유 문제로 약 한 달 반 정도 잔부상을 겪었고 동일한 시즌에 무릎 부상도 있으면서 시즌 중 13경기 정도를 날린 세슈코였지만 그 이후 별다른 부상 없이 깨끗합니다. 약 3시즌 정도는 철광학 모델을 보였다고 봐야겠죠? 역시 출처는 트랜스퍼마크트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정리하면 일단 미친 하드웨어를 가진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 포텐이 확실히 넘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유명한 FM 본좌 중 한 명이니까요. 세슈코에게 8천만 유로 이상의 가격포가 붙은 것 역시 이러한 포텐이 미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하드웨어 장점인 속도와 피지컬을 활용할 줄 아는 선수라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존재하는 선수입니다. 딱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 자주 시도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슈팅 능력과 자신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득점을 해낼 수 있는 미친 빠따 능력과 어떤 자세라도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슈팅 능력은 확실한 세슈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선수죠. 이런 선수가 정말 잘못하면 슈팅 난사형 공격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호날두가 한때 난사두라고 많이 비판받았지만 난사를 해도 한 시즌에 40-50골을 넣는다면 그건 비판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세슈코는 경우가 다르죠.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슈팅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선수입니다. 또한 연계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이 또한 연계 움직임이 매우 좋은 편이기에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발전 가능성을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네요. 1대1 찬스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B클럽에서 제대로 된 공격수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기 위해 1대1 마무리 능력은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세슈코의 가격 8천만 유로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포텐이 높은 선수라고 해도 8천만 유로를 투자하면서 도박을 할 만한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시장 가격에는 기단 세슈코의 능력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적 시장에서의 스트라이커 품귀 현상, 어린 나이 등이 반영된 가격일 것이고 맨유는 기존 공격수에 대한 불신, 뉴캐슬은 이삭의 거취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시장에 나온 공격수들 중 가장 괜찮다고 느낄 만한 세슈코를 픽한 것이겠죠. 그래도 비싸긴 비쌉니다. 다만 터질 만한 포텐에 기대도 걸지 못할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만약 세슈코가 뉴캐슬 혹은 맨유로 이적했고 주전 공격수 자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증명해야만 한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